LDT 리더십 과정 오늘 19강 순서입니다. GB니스 대학에서 리더십 과정을 개설하는 이유는 항상 강의 중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학술적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현 조직에서 그리고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본받아야 될 부분, 그리고 어떠한 리더들의 특질들을 자기화했을 때 내가 실질적인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시리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19강입니다. 19강은 슈퍼 리더십입니다. 슈퍼 리더십, 그리고 20강이 LDT 리더십, 리더십의 학술 이론적인 개념, 컨셉을 잡는 거는 20강으로서 마무리가 되고 21강부터는 실질적인 한 강 한 강마다 그 리더의 사례들의 어떠한 리더십의 유형이며 어떠한 특질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성공을 해내는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학습하고 또 이제 그분들의 정신 세계를 통해서 또 우리의 그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슈퍼 리더십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진정한 리더, 오리지널 리더,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LDT 리더, 전천후 리더에 이루기 직전의 단계예요. 그럼 역량에 발휘할 때 가장 큰 역량들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추후에 매뉴얼화되고 시스템화돼서 후세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게 되면 전천후 리더, LDT 리더, 런두티치 리더가 되는 것이고, 그 이전의 단계 셀프 리더십을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셀프 리더십에서 자기 강화, 나 혼자만큼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육성의 차원, 멘토링 코칭의 차원, 그리고 조직의 자율적 경영을 맡기려면 바로 이 슈퍼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슈퍼 리더십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말이, 보통 리더라는 사람들, 상관이라는 자들, 아니면 관리자들이 항상 이야기할 때 밥 먹듯 우리 조직에는, 우리 팀에는, 그리고 내 밑에는 쓸만한 인재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주로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슈퍼 리더십이 가장 반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리더답지 않은 리더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 팀에는 쓸만한 인재가 없다, 제대로 온 리더가 없다,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 조직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자기 목에 칼을 찌르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라는 사실. 그래서 내 밑에 인재가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리더답지 않은 리더들이 먼저 그 사람들은 빌더는 될 수 있고 셀프 리더까지는 될 수 있어요. 나는 잘해. 그래서 가장 리더십에서 위험한 게 나는 할 줄 아는데 니들은 왜 못해?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사례에도 슈퍼 리더십 사례에서 그런 사람들이 왜 나처럼 못해 하는 거, 독불장군 형태로 가고, 또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는 조직들이 또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이 슈퍼 리더십은 대체 인력을 그리고 인재 육성에 그 핀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슈퍼 리더십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그 11강에서 20강까지는 그 리더십의 그 유형과 그 특성들, 그런 정의, 개념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슈퍼 리더십은 그 좀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 팀에 쓸만한 인재가 없다, 리더다운 리더가 없다, 그 말을 하는 리더가 리더답지 못한 리더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슈퍼 리더십의 슈퍼 리더라는 것은 평범한 수준의 조직 구성원들, 남들이 봤을 때 사람이 없고 인재가 없다는 그런 조직 속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적 리더십을 만들어내게 해주는 거예요. 자율적 리더십은 다른 말로 뭐예요? 그 셀프 리더십 아니에요. 셀프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셀프 리더로 육성하는 힘, 셀프 리더를 육성하고 대체 인력을 만들어내는 힘, 이게 바로 슈퍼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리더십의 역량은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를 정보 또는 지식, 소양, 정신세계, 이런 것들을 신념, 철학, 이런 거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고, 또 그 전달한 사람들을 제대로 자기화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또 육성해서 이끌어내는 거. 그래서 슈퍼 리더십의 핵심 역량 세 가지. 전달, 후원, 육성, 이거 어느 조직에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일즈 조직, 마케팅 조직, 네트워크 조직, 아니면 팀 단위로 뭔가 1인 기업가들끼리 또 콜라보했을 때, 이런 때 전달, 후원, 육성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나 네트워커들이나
아니면 세일즈 조직이나 방판, 후원 방판, 아니면 뭐 이 프리랜서들이 콜라보로 무슨 일을 할 때 전달, 후원, 육성 이 세 가지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역량, 셀프 리더로 육성하는 역량이 이게 대체 인력을 만드는 걸 뭐라 한다? 일반 기업에서는 대체 인력을 육성한다. 인적 자원 개발 차원에서 하고 여러분들 또는 이 강의를 주로 듣고 있는 비즈니스 대학에 들어오신 분들은 복제하는 거예요. 복제하는 걸 뭐라 한다? 시스템화한다는 거죠. 그럼 그 복제하는 걸 시스템화한다, 체계화했다 하면 그게 최종적으로 이 과정에서 얘기하는 전천후 리더십, LDT 리더십, LDT 리더, 전천후 리더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 리더십에서 슈퍼 리더의 역할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슈퍼 리더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나? 그 전제가 셀프 리더가 돼야 된다. 본인 스스로 셀프 리더화 돼 있어야 된다. 내가 이미 셀프 리더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 세 가지는 된다, 만든다, 바꾼다. 되기, 만들기, 바꾸기. 요 기기기 세 가지를 해내는 건 첫 번째가 본인 스스로가 셀프 리더가 되고, 두 번째는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슈퍼 리더십이, 셀프 리더 다음 단계 슈퍼 리더십은 나와 똑같은 사람을 복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을 셀프 리더, 평범한 사람들을 셀프 리더로 만드는 거. 그러면 그 셀프 리더들은 누구들로 빌더로 구성되어 있죠. 그게 LDT 리더십의 모형도예요. 빌더가 셀프 리더화되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 스스로를 체계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그리고 거기서 후원 육성을 한다. 슈퍼 리더가 되고, 슈퍼 리더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없어도, 그리고 사후 세계에서도 그 이름이 존속되고 그 매뉴얼이 남아있어서 그 리더십을 학습하고 우리가 지금처럼 공부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들이 바로 전천후 리더이고 LDT 리더,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는, 죽어서도 가르치는 그런 리더가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기, 만들기, 바꾸기. 되는 건 셀프 리더가 되고, 두 번째 뭔가 하면 대체 인력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복제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 팀워크, 셀프 리더를 촉진하는 팀워크를 형성하고 권한을 위임해주고 그 문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조직을 자율 경영 체제로 만든다는 게 있어요. 알아서 하는 거. 그래서 그 부모 코칭할 때 가장 훌륭한 자식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 조직 내에서 가장 훌륭한 조직원들은 자기 일, 자기 맡은 일을 지가 알아서 그걸 책무를 다한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책무를 다하는 조직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파워를 가진 사람을 슈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본인 스스로 셀프 리더가 되려면 끊임없이 자기 혁신해야 되고, 자기 개발해야 되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된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뭐가 돼야 된다? 롤 모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첫 시작할 때 뭐예요? 셀프 리더에서 롤 모델 만들기 아마 2강에서인가 했잖아요. 그 과정들을 다 묶어놓은 걸 뭐라 한다? 다음 강에서 할 20강 LDT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되기, 만들기, 바꾸기. 그래서 특히 만들기, 셀프 리더로 만들 때 그때 리더들이 코칭, 멘토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피드백하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그 피드백, 그들을 강화해 줄 수 있도록 지적할 건 지적하고 할 말은 하고 끌어올릴 건 끌어올리고 버릴 건 버리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만들어 놓고 난 다음 조직 문화를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셀프 리더가 중심이 된다는 거. 셀프 리더가 그 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에 나와 있는 모든 리더들이 학습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셀프 리더십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들의 셀프 리더십을 이미 우리가 학습하고 공부한다? 그게 전천후 리더고 LDT, 가르침의 단계에 다다른 거잖아요. 육성에서 끌어올리고 이제 코칭과 티칭과 트레이닝과 멘토링과 카운셀링과 컨설팅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리더십의 꽃을 LDT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를 이론적 토대를 쌓고 학술적으로 설명하고 그 근원을 찾는 것은 11강에서 20강까지만 그 정도만 알게 되면 여러분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다고 리더십은 시험 보는 항목이 아니에요. 리더십은 드러나는 거예요. 뭐로? 선한 영향력으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끌리게 되는 거, 그 이끄는 힘, 리더십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 그 세 가지, 일단 자기가 자신이 되는 거,
그리고 대체 인력을 만드는 거, 그리고 조직 문화를 바꾸는 거, 이걸 다 합히니까 변화와 혁신, 뭐 자기 개발, 자기 혁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자기 효능감도 느끼고 존재감도 느끼고 그 삶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들이 계속 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 리더가 된다. 그러면 LDT 리더십 과정에서 추구하는 게 뭔가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빌더가 독립 변수라 그랬습니다. 주체는 누구다? 개개인이에요. 한 개인, 개개인. 그게 빌더 아니에요. 그 빌더는 개인의 존재가 있는데 스스로 꿈을 만들고 스스로 욕망을 만들고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마음속으로만 혼자 갖고 있는 게 빌더예요. 내 꿈과 나의 미래를 혼자 설계하는 거예요. 욕망이 내 몸 안에 딱 서려 있고 내 생각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각각 현장에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 특히 자영업자들이 이 빌더화가 잘 돼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 만든 사람 여러분을 만드는 걸 그건 팀빌딩이라고 하는 거고, 개인의 몸을 만드는 걸 바디빌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빌드업 많이 하잖아요. 축구 경기에서도 빌드업을 많이 해요. 그 팀을 빌드업해서 역할들을 만드는 거. 그래서 팀 리더십의 그 사례로 뭐 이강인 선수라든가 베켄바워라든가 홍명보 이런 선수들을 이제 예를 들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빌더가 뭐 체계화, 내가 꿈을 가져, 비전을 가져. 그리고 내가 이래서 긍정적인 거고, 내가 반복 도전하면서 열정이 생겨났어. 이게 성공의 포일, 성공의 수레바퀴 4가지. 비전과 미션과 포지티브 마인드와 그리고 패션. 그래서 뭐 VM, PP 4가지를 딱 장착하게 되면 자기 시스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빌더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셀프 리더가 되고, 그 셀프 리더가 대체 인력, 내 다음에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죠. 내 다음에 누구인가를 만들어주는 거. 대표적인 거로 뭐 GE 같은 거 재결치가 이멜트라는 사람을 16년간 슈퍼리더죠. 대표적인 이제 슈퍼리더, 그 기업에서 이제 통용되는 슈퍼리더 재결치 같은 경우는 그 다음 CEO가 누구인가 그 사람만 코칭 멘토링하면서 16년간 그 사람을 육성하고 키우는 거예요. 조직에서 셀프 리더들이 셀프 리더에서 단계로 끝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부자로 살아요. 그 사람 가족들도 행복하게 살아. 그러나 슈퍼 리더가 되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부자로 살고 그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셀프 리더 다음에 이제 슈퍼 리더, 슈퍼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대체 이익을 만들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나와 동등하게 복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누구나 쉽게, 내가 없어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매뉴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 거를 전천후리던 거죠. 배우고 행동하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기존에 그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학술적으로 연구하게 된 1930년대부터 지금 기간이 100년이 안 돼요. 리더십을 학술적으로 막 연구하고 한 게. 그때는 다 빌드업 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기업들이 글로벌화 되고 환경이 바꾸다 보니까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뭔가 해서 리더십에 대한 연구들을 한 거죠. 뭐 사회심리, 교육심리, 심리학자들이 그런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행동, 그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생각에 대한 것들, 그 인간은 사고하는 동물이니까 이런 것들이 리더십의 과정. 그래서 리더십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 100년의 역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십은요, 배워서도 충분히 여러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배운 거를 바로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조직행동학 교수를 한다든가 경영학 교수들이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안에서 리더십 항목이 있어요. 조직행동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동을 통해서 가르치는 방법을 행동하고 두런 티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티치하다가 다음 두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공부하다고 현장에 가서 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뒤늦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LDT는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런두 티치를 끊임없이 런두 티치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고 가르치며 행동하며 배우고 이것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논어에서는 교학 상장이라고 했던 거예요. 서로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그 LDT 리더십의 슬로건이 첫 번째가 뭐다? 성공보다 뭐가 우선이다? 성장이 우선이다. Growth first, before succes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가슴에 좀 안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면 저 역시도 뿌듯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리더의 성장 과정에는 모든 사람 조직에 있는 개인이 다 빌더죠. 빌더들이 나만 잘해야 할 수 있는 내가 알아서 척척해 셀프 리더가 되고 알아서 척척하는 사람들을 대체 인력들을 훈육하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체 인력을 만들 때 그 왕정 체제하에서는 그 후계자, 세자, 원자 이런 것들이 그 정해가지고 멘토링을 정해서 학습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경영을 통해서 이끌어내기도 했고. 그래서 LDT 리더십에서는 전통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가급적 안 다루려고 하는데 전통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 중에 일반적으로 그쪽에서 그 변혁적 리더십을 갖고 카리스마를 갖고 거래적을 갖고 감성을 갖고 그 리더십에 나와 있는 뭐 서번트형도 갖고 있는 그런 전통적 리더들은 우리가 평생을 학습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우리는 뭐 위인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 조선 시대의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끊는다면 전기에 세종대왕과 후기에 정조대왕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종대왕, 정조대왕이 슈퍼 리더이면서 전천후 리더이고 지금도 가장 리더십에 대한 학습을 세종대왕에 대한 리더십이 가장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착출돼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나 왕손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단계 뭐 과거를 급제한다라든가 과정을 통해서라든가 의병을 통해서 또 키워나가는 분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뭐 근현대사에 나와 있는 이런 분들의 특질들을 우리가 여러분이 현업에서 일할 때 필요한 관점들을 한번 적용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리더십 컬리지에서 리더십 과정을 개설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단계에서 저기는 어느 리더십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고 꼭 그 러닝만 한 사람, 스터디한 사람들이 우기고 따져요. 거기는 그게 아니고 이건데 리더는 항상 얘기하지만 각각의 리더십 그 유형이 뭐 20가지, 100가지 뭐 이름마다 붙일 수 있지만 저는 그게 한 10가지 정도, 10개 정도로 묶어서 그 안에 뭐 LMX 이론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새로 나와 있는 뭐 윤리적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하고 큰 범주 안에서 요런 유형들 특질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들만을 한 10가지 정도를 꼽아 놓고 아마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제 듣게 되는 게 이 LDT 리더십은 전천후 리더십, 셀프 리더십의 다음 단계가 뭐냐? 슈퍼 리더십. 슈퍼 리더십 다음 단계 전천후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 스포츠든 일반 사회에서든 아니면 뭐 기업에서 보직 순환제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물 먹이고 연 먹일 때 전혀 다른 방면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도전하고 개척할 수 있게끔 그런 길들을 열어 나갈 수 있게끔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슈퍼 리더십의 실행 단계를 딱 보게 되면 뭐와 동일해요? 셀프 리더가 되는 걸 하고 동일하잖아요. 셀프 리더가 된다. 셀프 리더십 하나만 마스터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내가 묻는다면 여러분이 기존에 있는 조직, 어느 조직이든 빌더화되는 거. 자기가 욕망을 갖추고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꿈을 갖고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립한 사람들이 셀프 리더와 자기 개발, 자기 경영을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슈퍼 리더가 된다면 대체 인력 육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전천후 리더는 뭐가 수반되는 거, 명예라는 게 수반되고 팔로워가 지속적으로 역사적으로 꾸준히 흘러가듯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러니까 LDT 리더십을 떼면 다 떼는 것이고 슈퍼 리더십이 되면 조직의 대체 인력을 만드는 거고 기업에서 모두 원하는 분들이 슈퍼 리더십을 원하면서 후계자 육성에 신경 쓰는 게 슈퍼 리더십이에요. 다음에 알아서 하는 셀프 리더, 빌더. 그 네 가지 단계 좀 전에 얘기했던 거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슈퍼 리더십 실행의 7단계 보게 되면 여기 1단계가 셀프 리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 단계가 빌더 아니에요. 빌더화 되는 거. 한 개인이 자기 스스로 내 꿈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그 열망을 간직하는 단계. 두 번째가 보게 되면 롤 모델링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누군가 추종할 수 있도록 셀프 리더십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롤 모델이 누구냐라는 거를 그 조직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거, 코칭해서 물어보는 게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빌더는 막연하게 내가 어떤 거에 대한 열망이 있고 셀프 리더가 딱 되는 순간 셀프 리더는 비전과 미션이 뭔가 하면
비전은 꿈과 목표와 희망을 뭉뚱그려 가지고 내 목표를 정확하게 목표와 계획, 구상을 목표화하고 그걸 실행 계획으로 세우고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게, 그러려면 뭐가 네 번째 긍정적 사고 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스마트 원리라는 걸 많이 하는 건데, 목표 세울 때 스마트의 법칙을 많이 하죠. 뭐 강의할 때도 뭐 그 S는 그냥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메저러블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아니면 뭐 어치브먼트 성취 가능하고 타임리 시기적으로 뭐 트렌드에 맞아야 되고 리저너블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어느 영역에서든 이 스마트 법칙은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다음 5단계가 자기개발 및 보상과 건설적 피드백을 통한 육성이죠. 이게 어디에서 슈퍼리더들이 해야 될 만들기에서 필요한 거죠. 피드백을 해주고 성장할 수 있는 거. 그런데 피드백을 잔소리로 듣는 셀프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만 잘하는 게, 혼자 잘난 체하고 독불장군이 되고, 그 사람들이 꽃을 피우면 카리스마 리더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전천후 리더화할수록 바꿔주는 거하고, 6단계도 이것도 슈퍼 리더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율적 팀 문화를 만드는 거, 팀워크를 만들어주는 거, 으쌰으쌰하는 거. 이때 뭐 프로모션, 그 안에는 뭐 거래적 리더십도 요소가 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셀프 리더십 문화를 창달하는 게, 누구나 다 권한님하고 셀프 리더가 될 수 있다. 이게 슈퍼 리더십 실행 7단계. 그 2단계에서 이거를 매뉴얼로 만드는 거 하나를 추가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매뉴얼로 만든다, 책을 쓴다, 에세이를 쓴다, 뭐 자기 자전적 뭐 자기 스스로 자서전을 쓴다, 이러면은 바로 LDT 리더십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전환되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징기스칸이 역으로 징기스칸이 어떻게 슈퍼 리더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슈퍼 리더가 되기, 만들기, 바꾸기였잖아요. 되기, 만들기, 바꾸기 세 가지를 다 했죠. 첫 번째, 스스로 셀프 리더가 됐다는 거하고, 두 번째, 만들기를 했죠. 셀프 리더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게 마부라 그러죠. 하급 병사 중에 축사를 관리하는 병사, 말을 너무나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그 성실성을 보고 거기를 피드백하고 코칭하면서 이끌어가지고 그 마부를 대장군으로 육성시켰죠. 슈퍼리더로 육성시키는 거. 그리고 바꾸기, 세상을 바꿨죠. 세상을 바꾼 게, 징기스칸이 세계의 정복자라 하잖아요. 그 세계의 정복자, 가장 큰 영토를 정복해줘. 영토로 보게 되면 그게 777이라 하죠. 777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정복했어요. 그거는 히틀러, 카리스마 리더 히틀러의 3배. 그리고 또 이제 정복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2배. 그리고 이제 정복하면 또 뒤지지 않은 나폴레옹의 6배에 해당되는 영토를 정복해서 유럽 쪽이나 침략을 받았던 데는 아주 카리스마 리더십 쪽으로 분류도 하기도 하고 침략자로도 분류하는데, 저는 리더십은 이 사람이 옳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간에 리더는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도 리더는 리더다 말이에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냐 악한 영향력을 구분하는 건데, 그럼 슈퍼 리더에서 육성을 잘했다는 거는 징기스칸 육성을 잘했죠. 대체 인력을 잘 만들어서, 왜? 임파워먼트가 돼 있어. 전 사람에게 권한 위임을 철저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 중에 똑똑하고 잘나고 왜 남들은 못해 해서 매일 비교가 하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쳐냈습니다. 그리고 아닌 사람, 잘못된 사람들은 가족일지라도 과감하게 처단을 했습니다. 징기스칸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도는데,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지 말고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는, 징기스칸이 13살의 아버지를 열었는데, 아버지가 누구에게 주변 부족장에서 독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이복 형제들이 있었는데 150km를 초원에 몽골에서, 사막 몽골에서 150km를 이동하면서 물고기를 잡고 모여오게 되면 이복 형제들이 그거를, 징기스칸 그 당시는 이름이 이제 원래 어릴 때 본명이 이제 태무진이죠. 태무진한테 안 주고 자기네께만 하고 워낙 악행을 일삼았죠. 형제지간에도 우리 역사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너무 주변 평이 안 좋고 해서 그거를 직접 죽여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적일지라도 그걸 품어안는 게, 전쟁에 나갔을 때
상대 적군이 징기스칸의 말을 이제 명중시킨 경우가 있죠. 그리고 갑옷에다가 이제 활을 쏜 사람이 있는데 거기를 딱 정복하고 난 다음 이 말을 죽인 자가 누구냐 딱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활을 쏜 자가 누구냐 딱 해서 적군에서 그거를 딱 나왔더니 그를 딱 대꾸한 다음에 그 정도 자기 일에 충실하고 그 정도 역할을 잘하는 사람은 쓰임이 있고 너는 대단하다. 앞으로 내 곁에서 함께하자 해서. 그래서 그 적군의 병사였던 자가 죽을 때까지 옆에서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채용이 있었고 그 지휘관들에서 그렇게 하면은 오케이. 어느 부분 이거는 안 돼. 자기가 손대는 거 말고 다른 부분 영역에 대해서는 100% 자율권을 보장해 줬고 그 뭐 발칸 모스크바 등 이제 본토를 이제 벗어나지 이제 않았다는 게 본토를 이제 본인 때는 벗어나지 않았죠. 근데 그 다음에는 벗어났죠. 죽고 난 다음에 고려죠. 우리 때 고려 침입을 26차례나 했죠. 26차례나 이제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몽골군들이 들어와서 만든 게 다 주정 공장이죠. 술을 먹어야 되고 몽골 하게 되면 언어가 여러분 몽골에 가보게 되면 거기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고 우리하고 이제 그 언어가 비슷한데 그 뿌리가 보게 되면 그 학자들이 얘기했던 사람 중에 이 징기스칸은 우리의 후손 그 발해 대조영의 19대 손이라는 거를 그쪽 역사를 해서 찾아냈죠. 그 전원철 학장과 서울대 외교학부 나오신 분인데 저도 찾아보면 세계의 정복과 징기스칸은 대조영이 19대 손이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전원철 박사가 그 한민족의 뿌리, 한민족의 뿌리를 딱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주몽에서 오구죽한 그 보장왕 인성 장보고 궁예 여기로 간 게 징기스칸의 그 아버지 계보가 됐고 여기 이제 대조영 그 다음 뭐 대야발 다음 이라 뭐 간 금행 힘보 여기에서 이 금행에서 그 서해용왕에서 뻗어나간 형제 계보서에 나간 게 이제 왕건이 있고 그 여기 아골타 뭐 누르하치 뭐 보알리 코르라스 알랑고와 뭐 징기스칸 요거를 따지니까 19대 손이라는 거를 그 사료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그 언어나 요즘 뭐 고 13세기 언어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신빙성이 있는 거. 예. 결국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그 뿌리를 올라가 보면 뭐 전 세계 조상이 뿌리를 찾아보게 되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 몽골 지방은 남 같지 않다. 또 이제 생긴 새도 보게 되면 전혀 다르지 않다 해서 세계의 정복자 징기스칸은 슈퍼 리더로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이제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리더십은 이 화면에 보다시피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대체 인력을 만들어내는 거라고